안녕하세요.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G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난 시간에도 G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시에는 이 투자를 하기 전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금일 시간에는 조금 더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가장 핵심이 됐던 포인트가 무엇이었을지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유가가 주가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이죠.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성 흐름을 보여줄 때 주가가 상승했는지 이러한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래서 빠르게 이 핵심이 되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면 이 GS 그룹의 이 지주회사였다. 자, 그래서 이 자회사로는 GS 리테일, 또 GS 글로벌, 에너지 등이 있는 GS 에너지 등이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자원 개발 및 에너지 또 유통 사업을 한다. 특히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.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PBR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있죠. 그래서 이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증진을 하겠다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당이 그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. 이 GS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이 DPS 같은 경우 주당 2,500원입니다. 그래서 이 3개년 평균 순이익 기준에서 배당 성향이 49%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기업의 밸류업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. 이 부분이 투자의 어떤 이 매력도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앞선 내용에서 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PBR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었죠. 이 PBR 관련된 이야기를 왜 했냐면 현재 이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저PBR에 관련된 수급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GS 같은 경우에는 PBR 자체가 0.28입니다. 자, 많이 잡아도 0.3 정도인데 PBR이 1보다 작으면 보통 저 PBR 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PBR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BP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튼튼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ROE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ROE가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PBR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 저PBR 관련된 수급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ROE 측면도 상승을 하고 있죠.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존재한다.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이 최근에 기조가 꺾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 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 자회사가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역시 실적 부분에서 악영향을 받았다. 자,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. 당시에.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의 악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유가와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파란색이 유가, 보라색이 GS 주가인데 최근에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. 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. 후티 반군 공격에 이 선원이 사망을 했다. 자, 이런 내용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나 이 중동, 이 정세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는 상승을 하겠죠.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자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휘발유 재고가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까지 보게 되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어도 이 원유 재고 하방 압력을 작용했는데 이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면서 상승세를 더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24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급 요건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 상방 모멘텀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현재 이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이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 원유 시장에서도 이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, 자, 유가가 상승하면 이 살펴봤듯이 이 GS 칼텍스 역시 유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GS 같은 경우에는
이 유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속하면서 그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.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PBR 관련된 이 주식들 중에서도 이 ROE의 개선성을 보여주거나 이 실적 자체가 탄탄한 기업들이 이 저PBR 관련된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GS는 이에 해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가격대를 보게 되면 49,000원, 49,150원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. RSI 수치상 현재 과매수 구간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을 그려볼 수 있다. 주봉상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11선, 11선이 파란 선이죠. 11선까지의 조정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, 그 뒤에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 GS에 대한 더 정확한 가격대나 추후 관련된 이슈들은 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